연산동 동아세입니다. 이게 센인데, 센. 중3 수학 센입니다. 공부하는 방법 하는데, 항상 공부를 할 때는, 많이 안 했으니까 해드릴게요. 제일 처음에는 뭐냐면, 이거 보는 거. 구성과 특징. 어떤 책이든지 구성과 특징을 보면서 단계를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구성과 특징을 보면서 요거를 글쎄요, 어떤 책은 많이 공부를 했으면 그냥 뭐 이렇게 1단원 풀고 2단원 풀고 3단원 풀고 이렇게 해서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1단계 풀고 2단계 풀고 3단계 풀고 4단계 풀고 이런 식으로 풀면 여러 번 반복하게 되죠. 이건 딱 한 번 풀었는데, 똑같이 한 번 풀었는데, 이렇게 풀면 한 번만 되지만 이렇게 풀면 4번이 되고, 이걸 10개로 나누면 10단계가 되면 10번을 보는, 한 번 푸는 건데 10번 본 효과를 만들면 서너 번 본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구성과 특징이 필요한 거예요. 기본 구성과 특징을 보니까 A 단계가 있고 B 단계가 있고 C 단계가 있어요. 근데 A 단계를 보니까 간단한 이론이 있어요. 간단한 이론이 있고 아주 기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책이라면 이 이론을 끝까지 다 읽고 기본 문제를 끝까지 다 풀고, 두 번이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하겠지만 이게 이제 두 번째 책이거든요. 그 전에 이제 RPM을 풀었으니까 RPM을 푸는 단계에서 또 이렇게 센을 이걸 풀기 때문에 1, 2단계를 한꺼번에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걸 다 보는데, 실제로 이게 되게 기본 문제가 쉬운 게 있으면 이걸 푸는 게 의미가 있느냐?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어떨 때. 두 번째니까 풀으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걸 푸는 게 의미가 있어? 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이걸 보고 이걸 바로 풀어가지고 여기서 틀리거나 실수한 게 있으면 여기다가 써놓으면 끝이에요, 그 문제를. 그러면 나중에 이걸 다 안 봐도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첫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론을 그냥 쭉 한번 다 읽어보는 게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걸 풀고 틀린 거면 여기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끝나요. 근데 요것과 이것을 굉장히 빨리 해야죠. 왜 그러냐면 문제는 많고 계산하는 거, 단순 계산하는 건데 이걸 잠깐 몰랐다 그러면 진짜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찾는 용도로 두 번째를 하는데, 이 B가 이제 유형이에요. 근데 이 센 말고 다른 센 또 보면 막 이게 단계가 엄청 문제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하위 등급 애들은 이거 풀면 기본 문제만 풀다가 판 다 나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유형마다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그죠? 세 개, 네 개, 네 개 정도가 되네요, 그죠? 네 개, 다섯. 네 개, 다섯 개. 그러면 내 생각은 그래요. 이 유형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 문제들은 다 다르거든요. 조금씩 다른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 이 네 개를 다르더라도 이 첫 번째 1번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고 2번 풀고 3번 풀고 4번 풀었다고 치면 이걸 4번을 풀게 되는 거거든요. 4번 정도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쭉 해보면 이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근데 조금 겹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4번을 점검하는 게 되니까 이렇게 차라리 푸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풀면서 문제 개수로 풀면 되죠. 한 시간당 30개를 풀든지 시간당 몇 개를 풀든지, 그렇게 해서 4번을 풀어요. 근데 이제 4번을 푸는데 문제는 그 전에 이렇게 푼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쭈르륵 4번을 푸는데, 요 4번을 풀 때 내 생각엔 적어도 그래요. 요거를 사실은 10번을 풀었고 이거를 보는 게, 그러니까 10번을 풀지만 한 번이나 마찬가지나 하는 거죠, 내 얘기는. 그러면 이거 문제하고 이 뒤에 해설을 보면 해설 없어요? 그럼 해설 달라고 해서 되잖아요. 끝났으니까. 그럼 해설을 하고 이렇게 이거를 눈으로 풀어도 되죠. 머릿속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돼. 이렇게 계산하는. 그럼 되면 이제 지워가는
근데 요 유형 특징이 있잖아요, 요거. 그러면 실제적으로 유형 첫 번째, 이걸 보면 이거랑 같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걸 놓고 이 전체 개념에다가, 그럼 요 유형을 찾으면 이 개념이죠. 어디지? 요 개념이라면. 여기에서 빠진 게 있나 확인하고, 이거를 문제하고 해설을 쭉 본 다음에 이 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항상 수학을 하면서 애들이 달리기 배운 다음에, 아니 걷기 배운 다음에, 이렇게 걷기거든요. 기초 공식, 세네 1단계. 마라톤 시합한다고 그러는데, 이 걷기하고, 이 걸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기본 문제랑, 이게 나눠지는 이 유형하고, 이 유형 안에, 이 문제를 풀면서, 이 유형 안에 또 이렇게 응용되는 작은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이걸 쭉 보고, 이 문제를 풀면서 요 네 가지를 못 외워요. 외우려는 생각을 안 해요. 아, 이게 이런 식으로다. 네 가지 각도로 잘라서 보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하나, 둘, 셋, 넷을 여기다 다 정리해야 돼요.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해되세요? 특히 이렇게 문제를 풀 때 나와 있는 개념 중에서 문제 풀 때 사용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뭐 번분수라던가, 아니면 문자를 치환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이거는 분명히 제곱근 문제인데 이걸 근해공식과 연결했다던가, 아니 이거는 제곱근 문제인데 이걸 다른 도형과 연결했다던가, 뭐 이런 게 있으면 그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간단하게 적으면 나중에 설령 이 문제를 틀리더라도 그 아이디어는 또 거기다 활용을 하거든요. 아니면 요 문제를 푸는데 요 문제의 표현 방식 좀 혼란스러운, 약간 좀 틀리기 쉬운 개념이라는 거, 이런 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걸 쭈루룩 이게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점수는 요거를 완전히 이해했을 때 오르지, 이 유형을 파악하더라도, 이 내용을 하더라도, 기본 개념을 하더라도 점수는 안 오르고 실력은 좋아져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점수와 밀접한 관계는 여기서부터고, 나중에 고등학교는 요 개념과 다른 쪽에서 온 2차 함수에서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나왔던 이 세 개의 개념 중에 요거랑 어울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나중에 실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식 개념과 계산 개념과 기본 유형 개념과 이게 적용 개념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응용 개념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수학의 개념이라는 게 쉽게 5단계 정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여기에서 뭐 이렇게 보다가 요 정도, 요 수거에 있는 요거를 이렇게 자기가 혼란스럽고 틀리고 했던 걸 안 정리하니까 다음번에 또 틀리고 또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파야 이 공식이 끝나는 건데 불구하고, 공식 개념이 끝나는 건데 불구하고 개념을 충실한다고 너무 쉬운 것만 계속 붙는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럼 요거는 한 번, 두 번 해서 그냥 끝내버리면 돼요. 실제적으로 내 생각에는 이거를 그냥 눈으로 풀고, 풀만한 것만 몇 개만 풀어도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근데 이거는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은 1단원을 쭉 풀면 1단원을 쭉 읽어봐요. 빠르게. 그 다음에 이 읽는 거는, 푸는 거는 1시간에 30개를 풀지만 읽는 거는 300개도 읽을 수 있거든요. 1시간에. 그럼 1단원은 다 읽고 일단은 이걸 풀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 한 거를 풀었기 때문에 네 실력에서는 이걸 2개를 풀어도 돼요. 이것도 2개를 풀어도 되고, 아니면 빠르게 1단원부터 끝단원까지 1번 문제를 쭈르륵 풀어도 되고. 근데 나는 이걸 권장해. 이렇게 자르게 4개로 잘라서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럼 유형 끝난 다음에는, 유형 끝난 다음에 뭐 있죠? 유형 보기가 끝난 다음에는 만점 도전하기 있죠. 그러면 만점 도전하기는 시험 보는 것처럼, 이게 유형 끝나기 다 끝나면 한 방에 시험 보는 것처럼 단원별로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하다 보면 여기에 이제 핵심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쭈르륵 처음부터까지 다 읽은 다음에 이거 시험 보는 거죠. 그러니까 1단원 읽고 시험 보고, 2단원 읽고 시험 보고. 그러니까 여기에 푸른 거 1단원 읽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네요. 이걸 이렇게 4번으로 잘라서 본다면 이거를 보려면 이게 양이 너무 많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요 2개.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다 푼 거를
여러 번 계속 읽으면서 이걸 풀면 이게 굉장히 부드러워지는데, 이거는 다 풀었다고 이제 빼고 이걸 맨날 다시 푸니까 생각을 억지로 내는 거야, 막, 자기가. 그러니까 이걸 읽어가면서 요거를 4번에 잘라 풀고 이걸 5번에 풀면 요거는 5의 순, 이것까지 하면 6의 순이죠, 이렇게. 근데 6의 순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뭐 하루 날 잡고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도 되고요. 그죠? 두 번째는 요거를 풀어야 되는데, 이걸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게 총 목차를 한번 봅시다. 중학교 수학이 목차가 이렇게 5개예요. 그쵸? 5개면 차라리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 1단원은 다 읽고, 1단원을 다 읽고, 풀 때 1단원 전체. 아니면 이거 2개. 그러니까 본인이 시간을 계산을 해봐요. 1단원을 요거를 다 읽고, 그 다음에 여기 1단원부터 2단원까지 1번 문제만 쭉 풀든지, 1, 2단원을 읽고, 이거를. 아니면 1단원만 읽고, 이거를 1, 2번만 풀든지. 1단원 읽고, 1, 2번 풀고. 그럼 이거 2단원 읽고, 여기, 다음에 여기 1, 2번 풀고. 그 다음에 여기 또 1단원 다 읽고, 3, 4번 풀고. 2단원, 3, 4단원 다 읽고, 여기 1, 2번 풀고, 이런 식으로.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랑 맞춰야 돼요. 이제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구성 단계에 따라서 목차를 보고 잘라서 읽는 거는 했죠. 연계해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시간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책을 샀는데, 선생님, 이 책 어떻게 봐요? 이렇게 보는 방법도 필요하지만, 그거를 총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참 좀 이렇게 되는, 이게 사실은 문제수도 계산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 유형도 다 이렇게 있었잖아요. 유형별로. 그럼 몇 개다. 그럼 총 몇 개 정도 된다. 그럼 내가 한 시간에 몇 개 정도의 문제를 푼다.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을 투자하면 이게 얼마나 걸린다. 그럼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끝내야 되니까 하루에 몇 개씩 하자. 몇 시간 하자. 그래서 무리해서 잠 좀 줄이고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이론은 오늘 이론하고 기초문제 풀만한 건 오늘 다 풀어도 풀거든요. 사실은 좀 무리하겠지만. 근데 이걸 다 풀고 제끼고 그 다음에 이거 나가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 한 단원이나 두 단원을 읽는 방법, 이게 점점 좀 빨라지거든요. 읽다 보면 이걸 읽는 거. 그러면 나는 오늘 1단원만 이거 다 읽어보고 요거 1번만 다 풀어봐야지 이렇게. 그럼 2단원 다 읽고 1번 문제 풀어야지 2단원. 3단원 다 읽고 3번 문제 풀어야지. 4단원. 그렇게 하면 1번, 2번, 3번, 4번. 이거 읽는 것 때문에 이게 1번만 풀어도 요게 4일 이상이 걸리거든요. 이거는 1번은. 근데 두 번째는 2번 풀 때는 이렇게 2단원을 읽어도 되거든요. 그죠? 그럼 이거 한 3일 정도면 또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2번을 풀 수 있거든요. 3번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 이틀 부족하면 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틀 하루 빌려주든지 하고 나중에는 이걸 다 한 번에 읽고 4번을 쭉 풀 수 있거든요. 그러면 4일, 3일, 2일 여기도 한 2일 이렇게 잡고. 근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치면 4일, 7일, 8, 9, 10, 11일이나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걸 전체 다 읽고 이걸 푸는 데는 이틀 정도 걸릴 거예요. 처음에. 이거 한 단원 푸는데 이거 다 읽고 요것도 그러면 홀수번 다 풀면 이거 다 읽고 요거 다 읽고 짝수번 다 풀면 그럼 또 한 이틀 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틀린 거 이거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다시 풀어요. 그럼 또 한 이틀 걸릴걸요. 그 다음에 이거 틀린 거를 전부 다 어디다 정리해요? 여기다가. 이거 틀린 걸 다 어디다 정리해요? 여기다가. 틀린 거를 이런 근처에다. 이런 이걸로 내가 틀렸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자. 이런 개념은 이렇게 오해했으니까 이런 문제의 개념은 이런 의미야.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도 써놓고. 그러면 나중에 이걸 노트 정리하지. 그 단계적으로 보는 건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도 중급이고 이것도 중급이에요. 근데 중급을 하면서 이렇게 노트 정리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여기다 써놓고 나중에 고급을 또 푼 다음에 한 권을
이 고급에다가, 그쵸? 요 책에 있는 거를 여기다 옮겨 쓰면서 고급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면 끝이거든요. 노트에도 안 쓰고.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냥 나한테 지금 이렇게 센 보는 걸 배우기 전에 보는 거랑 지금하고 차이는 뭐냐면, 이론과 뭐 기본 문제는 너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문제 푸는 속도가 지금 본인이 굉장히 빠른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문제 푸는 양이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단원을 다 풀고, 요 1단원에는 1번 문제를 다 풀어라. 이거 다 읽고, 이걸 빠르게 계속 읽고. 그러면 뭐예요? 읽으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손으로 풀었지만,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그걸 읽는 방법.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보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걸 자꾸 해서, 계산 문제인데 두 번째고, 문제를 보는 시각을 좀 훈련을 해야 되는데, 2단원 보고, 여기에 2단원 1번 풀고, 이렇게. 3단원 다 보고, 뭐, 이렇게 1번 풀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플러스로, 이제 두 개를 플러스로 해서 나가면 훨씬 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도 부드럽지만, 그러니까 정보의 양을 더 취업을 많이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읽을 때, 그러니까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보고 해설 보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문제를 쫙 보시면 이걸 어떻게 푸는지 아이디어. 요거 있으면 저거 벗겨놔야겠구나. 이 루트의 음해대곱을 B라고 할 때 그러면 요것도 벗겨내기만 하면 되네. 그러면 단순 계산이네. 이렇게. 그죠? 이거를 볼 때 한번 봤더니 차례로 나올 때 세 번째 온다. 그러면 이거 큰 수부터 나열해야 되나? 작은 수부터 나열해야 되나? 그러면 어차피 제곱제곱 다 붙었네. 제곱제곱 다 붙잖아요. 7, 3, 5,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만 생각하고 일단 숫자로 꽂고 부호로 생각하고 부호만 먼저 계산해서 빠르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푸는 방법. 이렇게도 풀어봤지만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했지만 그때는 계산하면서 FM대로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검산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A라고 계산했는데 이걸 빠르게 하는 방법. 아니면 다른 계산풀이. 빠른 게 아니면 다른 계산풀이. 아니면 이걸 내는 의미가 뭘까? 이게 의미가 뭘까? 여기서 양수, 음수, 분수 처리하는 건가? 부호 처리하는 건가? 그래서 확인해 봐서 또 이렇게 쭉 4개를 보면 이거는 부호 처리하는 거면 이것도 3개의 차이는 뭘까? 문제에서 뭐 공통점은 이건데 그러니까 1, 2, 3, 4하고 이거랑 어떻게 구분되어 있을까?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다 끝났을 때 뭐가 생겼으면 좋겠냐면 이게 생겼으면 좋겠는 이 가지를 외웠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런 개념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이쪽에서 볼 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고 이쪽에 됐을 때는 이렇게 뽀져나와 있고 이쪽에서 볼 때는 이렇게 삐죽삐죽하고 이쪽에서 볼 때는 이렇게 동그란 것만 한쪽 있는. 그러니까 공식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연결되는 문제는 여기는 삐죽한 게 있어야 연결되고 여기는 이게 동그란 게 있어야 연결되고 여기는 삐죽한 요런 건 들어간 게 있어야 연결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식이 분명히 한 가지 같은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걸 이용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활용도가 조금씩 다른데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에 붙어있는 개념의 소개념의 특징까지 다 연결해야. 그러니까 이거 아주 기본 공식만 알아서는 나중에 이게 연결되는 문제 자체가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사례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책에는 이것만 써 있다는 거지. 이거는 문제라고 나온다는 거지, 애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해주면서 너한테 좀 알았으면 하는 게 뭐냐면 문제 속에 개념 다 있다는 거죠. 개념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애들이 개념만 봐. 아니라 문제가 개념이고 응용 개념이고. 됐죠?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계속 밑줄쳐서 나중에 어차피 달라 그러고 나머지 이제 끝나고 그러면 이 간단한 이 앞에 거 뭐 틀린다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문제들이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
나오는 거에서 전체에서 몇 프로냐 생각을 했을 때 학교 난이도를 생각하면 되거든. 이 정도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문제가 뭐 특성화고등학교 뭐 이런 데서는 시험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난이도야. 근데 어떤 학교에서는 이런 난이도가 보통이야.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 난이도가 다른데 나중에 고등학교 왔을 때는 이런 건 그냥 기본 문제라는 거야. 문제 푸는데 필요한 계산 과정일 뿐이야. 자, 그렇게 생각하면 다 했습니다. 이제 최종 정리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거 통째로 보고 이거 읽어가면서 요거 본인이 짜면 된다는 거죠. 본인이 이걸 읽어가면서 요거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단계로 나눠서 근데 이제 나갈 때도 요것도 한 번에 쫙 못 나가면 이렇게 끊어가지고 나누면 되죠. 근데 최소한 이게 이렇게 하더라도 이 RPM이 끝난 상황에서 센 한 단계를 나간다면 이거를 3주 이상 보면 손해라는 거야. 3주 정도에는 끝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왜 그러냐면 이거랑 난이도가 거의 비슷한데 오히려 이게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쉬워요. 이것도 쉽고. 근데 그 다음 뒤에 한 단계를 더 해서 또 할 거야. 중3 거를. 그러면 이거랑 해서 이거를 하고 이해를 하고 이거는 빠르게 푸는 거 연습하고 틀린 거 찾아서 차라리 다시 풀어보는 게 나아.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거 요 개념까지 접근해야 나중에 고등학교 거를 했을 때 고등학교 거도 할만하다 그래. 이 더 어려운 걸 안 해보면 고등학교 가면 이 위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만 느껴져.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두 단계 하고 세 번째 단계로 나가는 단계로 하니까 3주, 아무리 느려도 4주거든, 최소. 그쵸? 그러면 지금 5월 3일인데 6월 11일 날 시험을 봐요. 중간고사가. 근데 이게 뭐 중3 거니까 중간 기말 치더라도 중간고사 전에 중간고사 한 2주 정도는 너도 시험 공부해야 되거든. 수학을 그때 좀 줄이더라도 중간고사 2주 전까지는 집중해서 이거 다 끝내. 그걸로 치면 6월 10일이니까 5월 25일경에는 끝내야 너한테 적절하게 그래도 수학 공부 좀 했다 라는 느낌이 드는 속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동아쌤입니다.